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 박윤호입니다. 브라이틱스 사용법 시리즈 1번 모델 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설명을 마친 다음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를 통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뷰에서는 브라이틱스를 사용하여 모델링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프로젝트 뷰와 모델 뷰의 화면 구성, 그리고 메뉴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브라이틱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브라이틱스가 실행됩니다. 브라이틱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브라이틱스 스튜디오 런처가 실행되고 이 런처 화면에서 Start All Services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 크롬 화면이 팝업되면서 브라이틱스가 실행이 됩니다.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는 스탠드얼론 버전이라 따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보이는 화면이 프로젝트 뷰가 됩니다. 브라이틱스를 시작하면 처음 나오는 화면이자 홈 화면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뷰의 오른쪽 위, 우상단 모서리에 보면 사용자 세팅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자신의 선호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프로젝트 뷰 화면입니다. 왼쪽에는 프로젝트 리스트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델 리스트가 보입니다. 왼쪽 프로젝트 리스트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 기존에 저장된 프로젝트를 임포트하여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모델 리스트에서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기존에 저장된 모델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오픈하여 모델 뷰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로젝트는 모델과 리포트를 담고 있는 집합으로 공유의 대상이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려면 왼쪽 위쪽에 플러스 기호를 클릭하여 Create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네임을 입력하고 OK를 클릭하면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프로젝트에서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성된 My 프로젝트의 모델 리스트에서 Create a Model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Create 모델 팝업창이 뜨고 이곳에 모델 이름을 쓰고 OK를 클릭하면 새로운 모델이 생성됩니다. 여기선 아이리스 템플릿을 선택하고 모델을 생성한 것입니다. 모델 뷰에 들어오면 모델을 작성할 수 있는 캔버스가 나옵니다. 캔버스에 분석 함수를 배치하고 배치된 함수들을 워크플로우로 연결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합니다. 왼쪽 날개창에는 베리어블과 아웃라인을 볼 수 있고 베리어블을 이용하면 함수에 사용자의 외부 입력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화면 윗줄을 보시죠. 화면 윗줄에는 여러 기능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모델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 버전을 관리할 수 있는 아이콘, 그리고 툴팁, 히스토리 등등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들은 브라이틱스 실제 화면을 통해서 실습할 때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버전 매니지먼트는 모델의 메이저, 마이너 버전을 관리할 수 있고 툴팁 기능은 함수에 사용자의 코멘트를 쓸 수 있고 함수의 이름도 변경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모델 뷰에서 오른쪽 날개창을 오픈하면 팔레트가 나옵니다. 이 팔레트는 함수 탭, 템플릿 탭, 그리고 데이터 탭입니다. 함수 탭은 분석 함수의 리스트가 나오며 적절한 함수를 드래그 앤 드랍하여 캔버스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탭은 브라이틱스 레파지토리에 있는 데이터를 로컬 PC로 다운로드하거나 로컬에서 브라이틱스로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일부를
copy and paste 할 때 사용하는 템플릿 탭이 있습니다. 모델의 일부분을 드래그하여 그룹으로 잡은 후 오른쪽 아래 그룹 메뉴에서 Add to Template 키를 선택하면 템플릿의 그룹으로 지정된 부분이 저장됩니다. 또한 이때 클립보드로 보내면 그룹 부분이 클립보드에 저장됩니다. 클립보드는 리프레시를 누르거나 로그아웃하면 사라지는 반면에 템플릿은 이름을 받아 저장되므로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함수를 클릭하면 아랫부분에 함수창이 열립니다. 함수창은 3개의 패널이 있습니다. 왼쪽은 인풋 패널, 함수의 입력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오른쪽은 아웃풋 패널, 함수의 출력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프로퍼티 패널이며 함수의 파라미터 값을 조정해주는 부분입니다. 함수의 입력을 연결하고 함수의 특성 값을 조정한 후 아래쪽에 런 버튼을 클릭하면 함수가 실행이 되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모델링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셀렉트 펑션 기능입니다. 함수를 배치할 때는 모델 캔버스에서 플러스 기호를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 셀렉트 펑션이라는 팝업 창이 뜨고 여기서 새로운 함수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우스 오버 아이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함수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놓으면 6개의 버튼이 생깁니다. 먼저 맨 위의 버튼 2개는 함수의 위치를 좌우로 옮겨줍니다. 오른쪽에 4개의 버튼은 데이터를 다른 함수로 연결해주는 connect, 그리고 함수를 복제하는 duplicate, 함수를 제거하는 remove, 그리고 이 함수를 다른 함수로 바꿔주는 change function 등입니다. 자, 이제 브라이틱스 실습을 통해 실제 화면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를 통해 모델 뷰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틱스로 이동합니다. 자, 먼저 My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Create New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My 프로젝트로 이름을 짓습니다. OK 클릭하고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가 생성이 됐습니다. 프로젝트에는 모델과 리포트라는 2개의 탭이 있습니다. 자, 모델 탭에서 Create a Model, New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델 네임을 사용합니다. 저는 My 모델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로 작업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빈 캔버스가 나옵니다. 자, 빈 캔버스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은 캔버스에서 함수를 넣을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면서 더블 클릭 add 펑션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면은요, 함수를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레코멘데이션도 나오고요. 그리고 all 펑션에서 브라이틱스 스튜디오에서 입력할 수 있는 사용하는 함수들이 쭉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서치 펑션을 한번 찾아보고요. 여기에서 로드라는 거를 바로 클릭하면 함수가 배치가 됩니다. 자, 배치가 됐죠? 자, 배치가 되면 함수창이 아래와 같이 뜹니다. 자, 배치된 함수는요, X를 누르면은요, 클로즈에서 사라지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함수창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원래 프로젝트 뷰로 가고 싶으면 이 위쪽에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를 누르면 됩니다. 클릭하면 원래 프로젝트 뷰로 가게 되고요. 다시 모델을 오픈하려면 마이 모델 오픈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로드 함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드 함수를 보면은요, 패스를 지정해야 됩니다. 패스는요, 기본적으로 샘플 아이리스를 입력합니다. 샘플까지 치면은요, 샘플 아이리스가 나오죠. 여기를 클릭하고요.
패스가 정해졌고요. OK 클릭하면 패스가 지정이 됐습니다. 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읽어져서 들어옵니다.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자, 함수창은 사이즈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다가 이번에 새로운 함수를 넣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함수는 통계량을 구해주는 statistic summary를 넣어보겠습니다. statistic summary 이렇게 치면은요 관련된 함수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 밑에 있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함수가 배치가 되고요. 이제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창은요 왼쪽에 input, 오른쪽에 함수의 output, 그리고 가운데는 함수의 프로퍼티를 집어넣을 수 있는 프로퍼티 패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input 컬럼을 정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세팔랭스의 타겟 스태틱스는 에버리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가 수행이 되고요. 여기에 보는 것과 같이 값이 나옵니다. 함수창을 닫아줬고요. 자, 이번에는 함수에서 여기 마우스 오버하면 뜨는 아이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동하는 겁니다. 위아래. 옆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Connect, Remove, Duplicate 이렇게 있습니다. Duplicate 먼저 보겠습니다. Duplicate는 함수를 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퍼티 패널이 똑같이 복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 연결하는 법 배우겠습니다. 데이터는요, 로드 함수에서 가져옵니다. 여기 함수 마우스 오버 하면은 커넥트라고 있죠? 커넥트를 이렇게 눌러주면은요, 함수가 바로 붙습니다. 그 다음 함수를 붙였는데 떼는 방법은요, 이 링크를 클릭하고 X를 클릭하면 함수가 다시 사라집니다. 자, 함수가 자, 떨어졌죠?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커넥트해서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런 해보면은요, 아까랑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 밑에 보면 그룹 바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 바이 옵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라는 것은 종별로 이렇게 그룹 바이 스피시스 이렇게 하면은요, 종별로 이 함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한번 런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세토사, 버지니카, 버시칼라 별로 해서 세팔랭스 에버리지를 따로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듀플리케이트를 해가지고요. 놓고요. 함수 연결해 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체인지 펑션 보겠습니다. 체인지 펑션을 보면은요. 이 자리에서 새로운 함수를 입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관계수를 구해주는 코릴레이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CORR 쳐서 코릴레이션을 찾았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코릴레이션으로 함수가 바뀐 겁니다. 여기에 피어슨 방식의 코릴레이션을 구하고요. 인풋 칼럼으로 세팔랭스, 세파리스 찾은 다음에 런 버튼을 클릭하면은요. 바로 코릴레이션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6개 중에 X, remove 보겠습니다. remove는요, 지워지는 겁니다. 다음
그룹 메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룹 메뉴라고 하는 것은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이렇게 네모를 잡으면요, 이렇게 세 개의 함수가 그룹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X를 누르면은 제거, 리무브 되고요. 그 다음 템플릿으로 카피되고 런 버튼으로 런되고 클립보드로 카피가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클립보드 하면은요, 여기에 클립보드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클립보드는요, X를 누르면 없어지고요. 요 위에 클립보드 아이콘, 펑션 클립보드 아이콘을 누르면 나타납니다. 클립보드에서 화면으로 카피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 마크처럼 아이콘이 바뀌었을 때 마우스를 드래그 해오면은요, 이렇게 화면에 다시 요 카피를 해올 수가 있습니다.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복제한 걸 보면은요, 이 안에 데이터는 채워져 있지 않고요, 포맷이 그대로 카피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무브 하면은 지워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걸 보겠습니다. 템플릿을 보겠습니다. Add 템플릿을 누르면은요, 템플릿으로 보내게 되고요. 클립보드와 차이는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름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my template, my t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하면은요, 템플릿으로 가버린 겁니다. 자, 이 템플릿은 어디 있냐 하면은요, 오른쪽에 팔레트 창이라고 있습니다. 오른쪽 날개창 팔레트 창을 열면은요, 이 안에는 함수를 나타내는 펑션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템플릿 탭이 있습니다. 자, 여기 my 탭이라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데이터 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템플릿이 있죠? 템플릿 여기에서 똑같이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갖다 주면은요,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거와 마찬가지로 클립보드와 마찬가지로 여기 비어 있고요. 이것을 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룹을 잡아서 그룹 런 버튼 클릭하면은요, 전체가 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채워졌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서 요 위에 아이콘들에 대해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인포메이션은요, 모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요. 이 모델에 대한 정보는 앞서 여기에 써주면 나오는 겁니다. 에딧을 누르면은요, 모델의 정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 인포라고 썼어요. 그리고 키워주면은요, 일단 모델을 열고 다시 모델 인포를 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물음표라고 하는 것은요, 펑션 레퍼런스를 뜻하고요. 여기에서는 펑션을 찾아서 스태티스틱 중에 스태티스틱 서머리 찾으면은요,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은요, 스태티스틱 서머리라는 함수를 놓고 여기 물음표가 있잖아요. 이 물음표 자체를 클릭해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것은요, 버전 매니지먼트라고 해서요, 이 모델의 버전을 메이저 버전과 마이너 버전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 소스 매니지먼트로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지 클라우드와 DB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I, 요건 툴팁이라고 하는 거고요. 툴팁이 온 되면은 좀 진해집니다. 툴팁이 오프된 거고요. 툴팁을 온을 하면은요, 함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 부분 없던 게 나타났죠? 연필을 클릭하면은요, 함수의 이름도 쓸 수가 있고요. 자, 로드 아이리스로 바꿨습니다. 함수가 바뀌었죠? 그리고 함수의 설명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함수 설명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 설명을 써주면요. i가 붙으면서 이게 함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툴팁을 오프하면은요. 다시 이게 안 보이죠. 그 다음 무브 모드. 이곳은요. 무브 모드가 온 되면은요. 함수가 열리질 않고요. 클릭해도 안 열리고 더블 클릭해도 안 열리고 단지 이동만 가능합니다. 자, 함수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룹으로 잡아서 드래그하면 역시 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줌 기능입니다. 줌 기능은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크롬에 컨트롤 플러스 기능을 쓰면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작게도 할 수 있고요. 다음 여기는 언두, 리두, 히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언두는요, 처음에 했던 거 취소하는 거고요. 리두는 다시 하는 작업입니다. 그 옆에 시계 모양은요, 히스토리라고 해서요, 현재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픈 한번 눌러볼까요? 맨 처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은요,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 작업이 나옵니다. 그 다음 클립보드 아까 보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X 배리업이라고 그래서요, 왼쪽에 배리업을 창이 뜹니다. 이 배리업은요, 외부에서 어떤 값을 주고 싶을 때, 모델의 값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run 기능이라고요. 이 전체 6개 함수, 전체 함수를 런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함수가 런이 됩니다. 이상으로 함수 알아봤습니다.